자, 반갑습니다. 11주차 3차 시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어, 3차 시강의는 이제 급수로 해서 진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96페이지고요. 자, 일단은 뭡니까? 급수. 여기서 말하는 이 급수는 뭡니까? 수열을 무한함까지 더해준 거를 우리는 급수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용어적인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짚고 넘어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 196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급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마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A1부터 A2 이렇게 해서 쭉쭉 해서 AN까지만 더하는 게 아니라 무한함까지 쭉 해도 더 더해져 나가는 이런 형태를 바로 급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항이라고 했었죠. 항.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급수는 결국에 무한함까지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탐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n번째 항까지 더할 뿐만 아니라 무한함까지 더해주는 게 바로 급수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무한함까지 더해주는 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일단 n번째까지 더했을 때의 합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 급수의 합을 S라고 일단은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항만 더해준 거. 이거 타원이 왜 생겼지? 자, 요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항만 더해준 거는 요렇게 일단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항까지 더해준 거를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n번째 항까지 더해준 요런 형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 n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n번째 항까지 더해준 합을 우리는 제 n 부분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n번째 항까지 더해준 거를 sn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그러면 여기서 무한함까지 더하는 거라면 당연히 이 sn을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형태가 될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급수를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s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함까지의 an을 계산하는 거고, 이거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어떤 sn이라는 부분합을 극한을 보낸 형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냐면 이 급수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기를 부분합에 대한 극한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분합에 대한 극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극한이니까 이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5단원에서 배우게 된 내용은 바로 뭐냐면 어떤 급수가 과연 수렴할 것인가 발산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할 거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러면 일단 예제를 한번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그 n 부분합에 대한 극한이 수렴하면은 급수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n 부분합에 대한 극한이 발산하면 당연히 급수도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예제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예제 5.1.1입니다. 자, 이런 급수가 있어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을 더한 것이, 자, 1로 같아짐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좌변에 있는 요거 보게 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바로 등비수열로 진행된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공비가 얼마예요? 공비는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초항이 뭐예요? 첫째 항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n 부분합부터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등비수열 n 번째 항까지 합 뭡니까? 1-2분의 1이죠. 검은색 적을게요. 자, 1-2분의 1 첫 번째 항 2분의 1 1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n 제곱이죠. 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분모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없애주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n 부분합을 계산해 준 것이 SN인데 얘는 그럼 뭡니까? 1-2분의 1의 n제곱이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극한을 보낸 것이 이제 무한항까지 더해준 급수값이니까 얘는 이제 n은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얘는 0으로 날아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항까지 더해준 값은 바로 1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5.1점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지금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되어지는 이런 급수의 형태가 발산함을 보여라라고 했어요. 발산함을 보여라라고 했는데 뭐 이거 앞에서도 본 적이 있죠? 앞에서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보게 되면은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실상 뭐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씩을 얘를 A1 마이너스 1을 A2 그 다음에 A3 이런 식으로 쭉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S의 홀수항까지 더해준 거의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앞에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 없어지고 마지막에 1이 남을 거니까 홀수항까지 더해준 결과값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자, 짝수항까지 더해준 거는 뭡니까? 자, 짝수항까지 더해준 거는 이제 1 마이너스 1 다 상대에서 없어지니까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똑같이 뭡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낸다고 했을 때에 sn 플러스 2n 플러스 1과 2n 플러스 1과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에 s의 짝수항까지 합은 다르죠. 그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수렴하지 않는 급수의 형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하지 않으니까 뭐다?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예제 5.1.3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5.1.3은 자, 등비수열이죠. 맞죠? 등비수열을 이제 무한항까지 더해준 거 등비급수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 등비급수에 대하여 R이 절대값이 만약에 1보다 작으면 주어진 급수는 수렴하고 R이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다면 발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일단 뭡니까? 우리가 n 부분합을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죠. 자, R-1분의 자, A에 R의 n-1입니다. 그죠?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리미트를 취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1-R분의 A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고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에
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뭡니까? R의 n제곱의 수렴 여부를 보고 우리는 그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R이 만약에 1이 되는 경우라면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뭡니까? 정의를 할 수가 없죠. 수렴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R이 1일 때는 안 돼요. 첫 번째. R이 1일 때는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R이 뭡니까? 절대값이 지금 1보다 작다면 여기 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 뭡니까? 분자보다는 분모가 더 큰 숫자들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R의 n제곱이 0이잖아요. 맞죠?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다?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그러면 그 바깥쪽이라면 절대값 R은 1보다 크다면 당연히 얘는 발산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뭡니까?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이라면 그러면 n이 이제 뭡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짝수일 때는 1이고 그 다음에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에는 얘도 일정한 수렴하는 값을 가질 수가 없어서 발산하는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경우에는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수렴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같다면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예제 5.1.4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1.4를 한번 보시게 되면 다음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래요. 일단은 뭐냐면 4 마이너스 3분의 8 그 다음에 플러스 9분의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분의 30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등비급수라고 했으니까 공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공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공비가 얼마예요?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4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뭡니까? n 부분합부터 구해보게 되면 자 1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첫째 항 4고 1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해보게 되면 얘는 뭐예요? 3분의 5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5분의 4에 자,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극한을 보내게 되면 얘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날아가겠죠. 맞죠? 그러니까 답은 얼마다? 5분의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런 수렴 조건을 만족시켜 준다면 이러한 수렴 조건을 만족시켜 준다면 그 급수의 합을 우리는 뭘로 처리해 줄 수 있다? 등비급수의 합을 1-r분의 a로 우리는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것까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것도 뭡니까? 고등학교 과정까지 배우게 되는 내용이니까 등비급수의 합으로서 우리가 공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네. 자 일단 이렇게까지 하고
그 5.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급수에 대한 그 급수의 수렴 판정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5.2절과 5.3절에 걸쳐가지고 이제 어떤 급수가 이제 수렴하는지 그 발산하는지의 판단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그 판정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그래서 그 급수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판정법을 이용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애매하니까 3차 시는 여기까지, 좀 짧더라도 여기까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12주차 1차 시부터 본격적인 급수의 그 판정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 12주차 1차 시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